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대학의 의미를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기능해왔다. 지성과 엘리트, 냉철한 이성과 계산된 성공의 집합체, 감정보다는 논리가 우선하고 열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간. 기자로서 10년 동안 수많은 연예계 사건과 스타의 탄생을 지켜봤지만 바로 그 서울대 캠퍼스 한복판에서, 그것도 1000명이 넘는 서울대 학생들 앞에서 단 14세의 소녀가 이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고 동시에 묘하게 들떠 있었으며 평소라면 조용히 걸음을 재촉하던 학생들마저 강당으로 모여들고 있었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 오른 빈혜서라는 이름이 전광판에 떠오르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고 중학생이 공연을 한다고? 나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으며 서울대라는 공간에서 14세라는 숫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음악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초 만에 그러한 의심과 편견은 무참히 무너졌고 빈혜서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르는 순간 기자의 손은 본능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의 수준이 아니었고 재능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압도감과 서늘한 전율이 동시에 몰려오는 감각이었으며 서울대 학생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이 내려오고 장난스럽던 웃음이 사라지며 강당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숨을 죽였고 빈혜서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어지며 공간을 지배해 나갔다. 하나하나에는 계산된 테크닉이 아닌 본능적인 감정이 실려 있었고 고음으로 치솟는 순간에도 흔들림은 없었으며 오히려 듣는 이들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듯한 정확함이 느껴졌고 장면은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과 데뷔 무대를 취재해온 기자에게도 명백히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다가왔다. 특히 후반부에 이르러 감정을 폭발시키는 구간에서는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음악 전공자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인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무대가 끝났을 때 강당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고 그 짧은 정적은 마치 모두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처럼 느껴졌으며 곧이어 터져나온 기립박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에 가까웠다. 서울대 학생 1000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14세 소녀에게 보내는 박수. 이 장면은 기자 생활 10년 동안 단연코 가장 비현실적인 광경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사회자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한마디는 그날의 사건을 공연이 아닌 사건으로 격상시켰다. 빈혜서가 서울대학교로부터 특별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발표가 나오자 강당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몇몇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기자 역시 순간적으로 메모를 멈춘 채 그 말을 되뇌일 수밖에 없었다. 서울대 특별 합격, 그것도 14세. 이는 단순한 예외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라는 시스템 자체가 한 개인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규칙을 재정의한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이후 비공식적으로 들려온 이야기들은 그 충격을 더욱 키웠다. 빈혜서는 단순한 보컬리스트가 아니라 이미 완성도 높은 자작곡을 여러 편 보유하고 있었고 음악 구조 분석과 감정 전달 방식에 대한 보고서는 대학원 수준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한 서울대 교수는 우리는 학생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적 재능을 맞이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빈혜서 본인이 보여준 태도였는데 무대를 내려온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도 과도한 기쁨도 없었고 오히려 담담함과 차분함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기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시선에서는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묘한 확신이 느껴졌다. 마치 이 무대와 이 발표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것을 스스로 납득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후 서울대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빈혜서의 이름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서울대가 먼저 알아본 천재, 아이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재능, 한국 음악계의 시간선을 바꿀 인물이라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넘쳐났으며 대형 기획사와 해외 레이블, 유명 프로듀서들의 접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빠르게 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혜서 측은 어떠한 계약이나 향후 계획도 서둘러 발표하지 않았고
한 관계자는 지금은 세상이 그녀를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 그녀가 세상을 선택할 단계라고 말해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기자는 이 말이 오히려 가장 무섭게 느껴졌는데 이미 서울대 학생 1000명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 최고 대학으로부터 특별 합격을 받은 14세의 소녀가 아직도 선택의 단계에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잠재력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가늠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뿐이다. 빈에서는 더 이상 유망주나 천재 소녀라는 수식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서울대에서의 그 밤은 한국 음악계와 연예계 그리고 교육 시스템까지 동시에 흔들어 놓은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기자는 확신한다. 훗날 사람들이 모든 것은 서울대 그날 밤부터 시작됐다. 고 말하게 될 가능성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의 이름, 아직 시작에 불과한 그 이름, 빈예서라는 사실이다. 그날 이후로 기자의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궤도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기사 한 줄을 쓰기 위해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고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하던 냉정한 루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잔상이 끼어들었고 그것은 빈에서의 목소리 그리고 서울대 강당을 가득 메웠던 그 집단적 침묵의 기억이었다. 취재 노트의 여백마다 그날의 장면이 불쑥불쑥 떠올랐고 문장을 정리하려 할수록 오히려 논리보다는 감정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기자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상태임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그날의 사건은 설명의 영역이 아니라 목격의 영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천재를 이야기할 때 그 능력을 수치화하고 경력으로 환산하며 제도 안에 끼워 맞추려 하지만 빈에서의 등장은 그런 방식 자체를 무력화시켰고 기자 역시 그 무력감 앞에서 기존의 언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담론은 빠르게 양극화되었고 누군가는 열광했고 누군가는 불편해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울대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발생한 그 밤의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으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많은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다. 교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가? 예술은 제도 속에서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나이라는 숫자를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신봉해왔는가? 빈예서의 이름은 곧바로 이 질문들의 중심에 놓였고 그녀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회 전체가 그 질문들 앞에 불려나와 답을 강요받는 형국이 되었다. 기자는 이후 수많은 전문가와 교육 관계자, 음악가들을 만났지만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하나의 공통된 표현을 사용했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 이는 전문가의 패배 선언처럼 들리기도 했고 동시에